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남정개발이 국내에서 자금 조달에 성공해 신화월드 2단계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중국 녹지그룹도 본사에서 자금을 조달하면서 헬스케어타운 공사 재개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오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화월드 내 워터파크 개장 첫날, 하수 발생량이 계획량보다 갑절이나 증가하면서 하수 역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신화월드 사업자인 남정개발의 양지혜 회장까지 부패 혐의로 중국 공안에 체포되면서 신화월드 2단계 사업은 전면 중단됐습니다. 최근 남정개발은 국내 증권사 두 곳에서 3,700억 원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받는 데 합의했습니다. 2단계 사업인 A지구 호텔과 테마파크, H지구의 콘도미니엄 등의 예상 사업비의 절반 정도 규모입니다. 문제는 상하수도. 신화역사공원의 하수 발생이 문제가 되면서 JDC는 중수도 처리량을 2,600톤 늘리고 3,000톤 규모의 유량 조정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의 종합 개선 대책을 제주도에 제출했습니다. 이 협의 결과에 따라 사업 재개 여부가 최종 결정될 전망입니다. JDC에서 신화역사공원에 대한 상하수도 부분 개선 대책을 수립해서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본부에서는 이 하수 역류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본사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밀린 공사비 일부를 지급한 녹지그룹도 1,7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국내 은행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JDC는 녹지병원 문제와 별도로 공정률 35%에서 60% 사이인 호텔과 상가, 리조트 공사가 오는 9월에 재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녹지그룹이 최근에 이제 약 1,700억 정도 PF를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사실 녹지 사업장은 정상적으로 갈 겁니다. 그와 맞춰서 JDC에서도 이제 의료서비스 센터를 같이 운영을 해서. 하지만 신화월드와 헬스케어타운 두 사업 모두 중국과의 관계나 소송 등의 변수가 있어 사업 정상화까지는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공공시설의 부실공사 문제가 도의회 예결위에서 도마에 올랐습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어제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신축된 서귀포 소방서 건물은 누수가 발생해 하자 보수가 이뤄지고 있으며 강정 크루즈터미널의 무빙워크가 고장났고 제주항국제여객터미널 대합실도 보수가 이뤄지는 등 부실공사 투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버스 준공영제에 따라 1,000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는데도 회계 감사는 업체에 맡겨두는 등 관리 감독이 허술하다고 질타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제주에 주둔하던 일본군이 위안소를 운영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증언 외에는 관련 역사 자료가 없어 후속 연구가 시급합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 서귀포시 성산 일출봉 인근의 한 주차장입니다. 이곳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운영하던 여관이 있던 자리로 일본군 위안소로 쓰였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성산읍의 또 다른 장소, 현재 민가가 있던 이곳에도 위안소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여기는 일본군 위안소가 운영됐던 곳으로 추정되는 곳인데요. 그 당시 디귿자 건물 대신 지금은 주택 한 채가 들어서 있습니다. 당시 이곳에서 30m가량 떨어진 곳에 살았다는 주민은 그때 상황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경복당 입고 나와가지고 그 위에다가 조금 줄 서고 있는 거 보게 되면은 뭐 매일이요 매일. 한 군데에다가 한 5명 아니면 6명, 두 군데 다 마찬가지로 엎였었다는 인원이에요. 일본군은 제2차 세계대전 막바지인 1945년 4월 미국 함정이 제주 상륙을 막기 위해 성산 일출봉과 고산 수월봉, 삼매봉 등 제주 지역 3곳에 자폭 특공대를 배치했습니다.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는 제주에 주둔했던 일본 군인이 성산 지역에만 여가 시설이 있다는 기록을 남긴 것을 확인했다며 이 기간 위안소가 운영됐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위안소 운영에 대한 기록은 증언 외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 위안소에 대해서 좀 더 연구가 진전되고 조사가 활발히 되려면 아직도 살아계신 분들의 증언을 더 듣고 지금 보이지 않던 사진이라든가 다른 여러 자료들이 발굴돼야 됩니다. 제주에서 일본군 위안소가 운영됐다는 증언이 처음으로 나오면서
다른 지역의 국내 위안소 연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 지역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제주관광공사가 하위 등급으로 추락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전국 270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한 결과 제주에너지공사가 3년 연속 나등급을 받았고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제주개발공사는 다등급에 머물렀습니다. 면세점 수익 악화 등으로 지난해 40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한 제주관광공사는 나등급에서 다등급으로 하락했습니다. 일반인의 대출금을 농어업인 융자인 것처럼 속여 등록 면허세를 감면받아온 법무사가 행정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가로챈 지방세만 1억 원에 달합니다. 제주도는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금융기관에 등록 면허세 신고를 위탁받아 처리해오던 법무사 A씨. 일반인이 대출받을 때 농업인의 명의를 도용해 서류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등록 면허세 50%를 감면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농업인의 경우 대출금의 0.2%가 부과되는 등록 면허세의 절반을 감면받는다는 점을 이용한 겁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빼돌린 세금만 최근 3년간 1억 원. 같은 사람이 이틀 만에 대출을 2번이나 받은 기록을 이상하게 여긴 세무부서 직원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꼭 이제 시청에서도 우리 맡고 이런 시스템을 어쨌든 그 세무대리권에 준하는 권리를 줬는데 제가 저도 이런 방법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순한 거니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사실은. 근저당 설정을 법원에 등기 신청할 때는 다시 원래 채무자로 기재하면서 금융기관도 명의를 도용당한 당사자도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납세 의무자가 금융기관 명의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그거를 적발하기가 쉽지는 않았고요. 근데 나중에 그거를 혹시나 채무자를 옆에 이렇게 관로 처리라도 해서 나오게 되면은 조금 적발할 수가 있지 않나 하는.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농어업인 대출 신청 건수는 한 달에만 1000여 건. 1년이면 만여 건이 넘는데 대출과 관련된 지방세 납부 업무 대다수를 법무사무소가 대행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해당 법무사가 챙긴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한편 최근 5년 동안 세금을 감면받은 농어업인 대출 기록을 모두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제주시 함덕해수욕장에 상어가 나타나 피서객들이 대피하는 한바탕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해수욕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핑객 주변으로 커다란 지느러미가 움직입니다. 서핑객이 가까이 다가가자 빠른 속도로 물살을 가릅니다. 꼬리 지느러미가 물 밖으로 또렷하게 드러나고 등 지느러미가 뾰족한 것으로 보아 상어입니다. 오 빨라 우와. 제주시 함덕해수욕장 동쪽 구름다리 앞바다에서 상어가 출몰했다는 신고가 들어온 건 어제 낮 12시 10분쯤. 해안으로부터 100여 미터 떨어진 해상에서 상어가 출몰했다는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2시간 가까이 이벽이 통제됐습니다. 해경과 소방당국이 수색에 나섰지만 상어는 함덕 앞바다를 10여 분간 헤엄치다 먼 바다로 사라졌습니다. 크기는 한 150에서 160 사이? 전체적인 길이가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공격했으면 저희가 영상을 못 찍었겠죠. 제주 해상에서 상어가 출현한 건 2011년 우도 서빈백사 해변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최근 제주 주변에 오징어 어장이 형성됨에 따라 산란기를 맞은 상어가 연안으로 들어왔거나 제주 연안에 서식하는 남방 큰돌고래 서식 상황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사실 이 남방 큰돌고래들이 방어벽을 쳐준 거랑 마찬가지죠. 이제 그 해양동물들이 이제 서식지라든가 이렇게 약간 이제 그 상황이 변하면서 어떤 이제 상어도 이게 연안으로 이렇게 들어온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할 수도 있고요. 전문가들은 물놀이를 하다 상어를 발견하면 가까이 다가가지 말고 해경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건강식품으로 각광받던 매실이 소비가 줄고 가격도 하락하면서 재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결국 공급 물량을 줄여서라도 가격 하락을 막아보자며 매실 주산지에선 산지 폐기에 나섰다고 합니다. 여수 문형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닥에 깔린 매실 위로
굴삭기가 돌과 흙을 뒤덮습니다. 올해 갓 수확한 매실을 땅에 묻어 폐기하는 겁니다. 10kg 한 상자에 한때 6만 원을 호가했던 매실 가격은 올해 3만 원 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황. 재배 면적 증가와 소비 감소의 영향으로 매실 가격이 끝없이 떨어지자 결국 농민들은 시장 공급량을 줄이기 위해 산지 폐기라는 최후의 수단까지 동원했습니다. 옛날에 비해 30% 정도 포기를 해버려. 생산해도 뭐 임금이 안 받으니까 안 따버려. 빙추했다면 또 해먹지도 못하고 너무 힘이 듭니다. 힘이 들어. 올해 처음으로 배정된 매실의 산지 폐기 물량은 광양 150톤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모두 500톤. 농가에 지급되는 3억 5천만 원의 보상비는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이 각각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청매실 수확이 대부분 끝난 데다 일부 지역은 산지 폐기를 하지 않기로 결정해 가격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너무 그냥 금액은 작은 금액이거든요. 농약값이나 TV값이라도 하라고 이제 하는 그런 극약 처방이죠. 매실 재배 농민들은 이 같은 산지 폐기가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며 매실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보존해주는 최저가격 보장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체 항목을 할 게 없습니다. 열대 과일 해봤자 시설도 해야 되고 이게 초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농촌의 노령화 이거 노령화 돼가지고 이와 함께 농민들은 가공 상태로 들어오고 있는 수입 매실 역시 국산 매실의 가격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다며 FTA 피해 품목에 매실을 포함시켜줄 것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오늘도 파란 하늘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오늘 고기 앞 가장자리 들면서 구름이 많다가 낮부터 흐려지겠고 산지와 북동부 중산간을 중심으로는 옅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중산간 이용하시는 분들은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평년보다 약간 낮은 기온 보이면서 선선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2도, 낮 기온은 25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는데요. 많은 곳은 100mm 이상 쏟아질 걸로 보여 비 피해 없도록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북부가 22도, 서부와 남부, 동부가 21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북부와 서부, 동부가 25도, 남부가 26도에 머물면서 날이 흐린 가운데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이 시각 섬 지역의 기온은 20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현재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가 되면 점차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가 1에서 2.5m로 조금 높게 일겠고 오늘 새벽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도 매우 높게 일 걸로 예상돼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주공항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 장맛비는 모레 목요일까지 이어지겠고 주말에 다시 한번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내년부터 읍면동장을 주민 추천으로 임명하는 제도가 시범 시행됩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까지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실행을 위한 세부 계획을 확정하고 시범 시행 지역을 행정시별로 한두 곳을 선정해 내년 상반기 인사 때 적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읍면동장은 5급 사무관에서 행정시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주민추천제가 정식 시행되면 6급 공무원에게도 기회가 주어집니다. 제주 지역 1인 가구 비중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 도내 1인 가구는 7만 가구로 제주 지역 전체 가구 수 24만 4천 가구의 28%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도내 1인 가구는 2010년 4만 5천여 가구에서 8년 새 55%가량 급증한 것으로 같은 기간 전국 증가율 36%를 크게 웃도는 것입니다.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것은 결혼 연령이 늦어지는 데다 노령층 가구가 증가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제주시민회관 리모델링 사업이 행정안전부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사업비 217억 원을 들여 외관을 살리고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재건축하는 제주시민회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사업비가 많다며 재검토 사업으로 분류했습니다.
제주시는 사업 계획을 보완해 다음 달에 재심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지난 1964년 개관한 제주시민회관은 정밀 안전진단에서 C등급을 받아 신축과 보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제주도가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 사업에 따른 소송 전 대응에 과도한 예산이 지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도의회 예결특위 이상봉 의원은 버자야 리조트가 제기한 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 제주도가 8천만 원의 변호 금액을 지출한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사안의 성격상 2억 원으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공신력 있는 법무법인을 선임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